네, 케이블 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의 류주현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단어는 제한적인 이미지로 규정되어지곤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업하면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불균형적인 산업 구조는 국가 성장 전략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알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 설계를 책임지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다녀야죠. 이제 지방에 가서 소비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예, 안녕하세요. 네, 직원분이신가 봐요? 예. 네,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우리 지금 사무실에 갑니다. 네, 예. 오늘 바쁘신 거 아닌가요? 뭐 오늘 뭐 일정 많이 있습니다. 예. 저랑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실물로 본 거 처음인데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무슨 말씀을? 30년 전에. 네. 소장님 근데 요즘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메르스 여파 때문에 가게 하시는 분들 손님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통시장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전통시장은 뭐 메르스 피해 지역을 비롯해서 네네. 전국의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어려울 때는 뭐 매출이 뭐 30-40%씩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영 안정 대책을 통해서 네, 자금 네. 지원도 하고 또 전통시장 좀 매출이 살아나게끔 네. 뭐 오늘의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를 늘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할인 행사 그런 네.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네. 그런데요, 또요, 제가 듣기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었어요? 뭐 이 상황이 어렵지만 네. 또 우리 정부하고 민간 또는 공공기관 네. 또 기업인들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네. 그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뭐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결국 네. 이 공동체의 힘, 공동체 힘. 예, 서로 힘을 합쳐서 극복해라는 이 정신을 되살려서 네. 이분도 좀 잘 극복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왠지 힘이 나는 메시지 정말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요.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네. 지원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말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뭐 세 발자국만 걸어도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한 뭐 지원 대책 뭐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권 분석을 통해서 상권 분석이요? 예, 그래서 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상권 분석을 하고, 그래서 너무 과밀화된 쪽에서는 좀 창업을 억제하는,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업하는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네. 너무 과당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네. 자금 공급도 좀 조정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편은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훈련이요? 예, 오. 소상공인들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네. 좀 준비도 잘하고 또 실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너무 더웠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 들어오니까 정말 마음도 편해지고 말문도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요즘 날씨가 꽤 무더운데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건강도 유의하고 좀 활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이제 좀 문외한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수, 또 중소기업의 수, 통계상으로 이게 얼마나 나와 있어요? 99.9%가 네. 중소기업이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요. 대기업에게 휘둘리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예.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전할 때가 있는데 예. 구조적인 문제 어느 정도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실패 확률도 높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관계에서도 네. 좀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말씀 중에서도 공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 네. 불공정성이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중소기업청 차원에서도 대응 전략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해결받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의무고발 요청권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청장이 요청을 하면은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 8건 정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공정거래 위반했을 때 벌점제가 있습니다. 벌점을 일정 이상 받으면은 정부 구매에서 뭐 3개월 정도 정지를 하도록 되는데 요거를 벌점 기준도 하향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하고 기간도 좀 늘리는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기술 인력 빼가기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법 제정까지. 그리고 작년에 특히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중재조정회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제도 등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들어보면 좋은 말씀이세요.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굉장히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바람직하게는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네. 서로 이제 동반 성장이나 상생 협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또 일정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저가법정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서로 대화와 그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시장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편에서는 법적 제재 요건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그렇게 자율협약적으로 강화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투트랙으로 이렇게 네, 동시에 맞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청장님을 뵈니까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업 이야기 안 할 수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 제가 듣기로는 기회형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창업을 얘기할 때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이 있는데 네. 생계형 창업은 사실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어떤 그런 그 기회형 창업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실패했을 때 네. 개인이 부담하는 아주 그 희생이라고 할까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실패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주고 또 되게 특히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초기 3년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3년 동안 잘 버텨서 기술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형 창업에서 3년을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하셨는데 네. 사실 창업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데스밸리라고 네. 창업 후에 3년부터 7년 사이에 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해서 네.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렇게 죽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좀 있나요? 예, 저희가 특별히 그 데스밸리 문제를 해결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팁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3년 한 1억을 투자받으면 3년에 한 9억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투자를 받으면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R&D 자금도 있고요. 창업자 자신은 그로 인해서 뭐 신용불량이 되거나 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좀 그걸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이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R&D와 마케팅을 좀 지원해서 그 데스밸리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정보를 들으면요,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이제는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쉽게 신청할 수 있나요? 뭐 제약은 없나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팁스 같은 경우는 네.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고 또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일정 부분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모든 경우는 다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또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죠. 네, 잘 들으셨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팁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요. 지난 7월 14일이었어요. 네. 팁스 타운이라는 생소한 용어인데요. 개소를 했어요. 네. 팁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팁스는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터 뭐 약자입니다. 네. 즉 민간 주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이제 우리가 창업에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해봤거나 네. 또는 투자의 아주 전문가들이 그를 선정해서 그 기업들이 또 투자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저기 강남에 있는 이제 역삼동 그쪽에 한 군데 집적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 집적화된 데는 투자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뭐 전문가들이라고 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소위 요새 말해서 뭐 융복합화 네. 창업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서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되게 이제 이런 기술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한 군데 모았는데 그걸 저희가 팁스타운이라고 명명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현재는 이제 금년에 한 80개 정도가 모이게 되고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한 3,000명 정도의 창업 관련 뭐 창업 희망자 또 전문가 투자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중국으로 한 중간촌, 네.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또 영국의 테크시티 같은 하나의 창업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이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이디어, 뭐 사람, 인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네. 창업의 기회를 폭넓게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은 굉장히 급증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인재가 없어서 문제다라는 말 네. 항상 하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대응 방안 좀 없을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국은 잘 안 오는 이유가 이제 임금 격차 문제하고 네. 또 복지 수준 격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금 격차 문제에서는 뭐 시장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금방 해결은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재형 저축의 기회, 또 목돈 마련의 기회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5년 동안 기업에서 이제 돈을 내고 또 근로자가 돈을 내서 일정 부분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그래서 한 6천 명 이상이 가입을 해 있고요. 금년 말까지 한 10,000명 정도를 좀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서 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대학이나 그 다음 과정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 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지원자가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이제 공단 네. 지역에 어떤 뭐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그렇죠. 주거시설, 뭐 기숙사를 비롯해서 또 주택 마련에 대한 거 이런 걸 제공해서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그렇게 복지나 여건 면에서 좀 균등한 거, 상대적인 그 불이익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거기에 아직 좀 뭐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이 좀 이제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근데요, 청장님 만나보면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벤처기업의 브레인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청장님 별명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그 벤처기업 활성화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조예가 깊어지게 되신 뭐 계기가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벤처 뭐 협회라든지 네. 또 벤처 관련 법이 만드는 초기부터 계속 함께 지난 20년 동안 해와가지고 저희가 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고 서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네트워크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요. 제2벤처기업의 뭐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네. 듣기로는요. 창업 벤처붐 확산 대책이라는 네. 걸 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벤처 창업 자금 선순환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제 그 중에 때는 뭐 엔젤 투자 활성화라든지 M&A 활성화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이제 2년 동안 시장 반응을 평가해가지고 그걸 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좀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그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도록 하기에는 스탁 옵션 제도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어떤 투자 대상을 엔젤 투자 대상 같은 걸 넓혀서 세금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투자와 보육을 함께 해주는 이제 선진국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벤처 창업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식 듣고 정말 반가웠는데요. 얼마 전에 공영 홈쇼핑을 개국하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개국하게 된 뭐 계기라도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창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창조적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혁신 제품들이 매년 시장에 쏟아 나옵니다. 뭐 수천 개, 수만 개.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유통 판로가 없어가지고 뭐 고객들하고 접점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매출도 못 올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좀 판로를 확장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공영 홈쇼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계기가 된 것은 그 2년 전에 그 벤처 창업 박람회 때 우리 대통령께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네. 그런 창업자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런 초기에 좀 유통 판로를 기회를 좀 열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이것이 뭐 아이디어가 나온 지 1년 남짓 만에 아주 그 공영 홈쇼핑을 오픈하게 된 아주 그런 굉장히 초스피드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아,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공영 홈쇼핑이 생겼습니다. 좀 쇼호스트처럼 광고를 좀 해주신다면 짧게 한번, 예. 예, 이 공영 홈쇼핑은 우리가 이제 IM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메이드 쇼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그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인들의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 또 농협과 수협이 아주 확실하게 보증하는 네. 농수산물들이 또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일반 홈쇼핑보다 한 마진율이 낮아서 네. 23% 정도를 저희가 했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꼭 시청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중소기업 청장으로 취임하신 게 2013년이에요. 네. 사실상 최장수 중소기업 청장이다라는 타이틀 가지시게 되셨는데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글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년을 넘어서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아까 그 벤처 정책처럼 정책을 시행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그 결과의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이 정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시장에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최장수 중소기업 청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네. 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이라는 굉장히 큰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창업 이런 것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고 좀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 좀 하라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남보다 오래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 청장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임기 내에 이거는 꼭 마무리 짓고 싶다. 앞서도 많은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임기 내에 이 부분은 꼭 마무리 짓고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중소기업 정책을 창조 정책과 균형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창조 정책은 창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역량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균형이 심화된 부분인데 그걸 좀 균형을 잡아주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그 균형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해도 이거를 현재로서 이제 소송 같은 걸 통해서 해결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창업기업, 조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률 시장에서 같이 이걸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인력 기술 탈취에 대한 것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 외에도 좀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좀 대기업으로 또 보복을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복이 들어와서 사실은 문제를 있으면서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복을 하는 경우에 좀 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 번만 보복을 해도 일단 그 대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시장에서 배제를 시키는 그래서 좀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상당히 자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좀 보완하고 또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의무고발 요청권 이것도 적극 행사해서 공정거래 질서를 잡아주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걸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함께 노력하면은 잘 극복해 나가고 그다음부터 좋은 기회가 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놀아가는 거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말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저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렵게 뵐 수 있는 분인데. 네, 인터뷰 오늘. 예, 아주 잘 하셔가지고 뭐 편안하게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